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항해 시대입니다. 이 대항해 시대는 이제 서구 유럽의 서부 중심의 역사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유럽 내에 그 세계사를 갖고 있다가 지구 전 지구적으로 역사가 바뀌는 그런 시대를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대항해 시대를 오늘 논하기 위해서 영화도 하나 보고요. 제가 그다음에 관련된 서적을 이제 몇 권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대항해 시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콜럼버스죠. 그렇죠? 이 제가 표지를 쓴 이것도 콜럼버스의 일대기를 주제로 한 영화예요. 1492년도에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한 그런 콜럼버스의 이야기인데, 음, 콜럼버스는 55년을 살다 갔어요. 네, 콜럼버스보다는 제가 이제 많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비교적 짧은 시간을 좀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콜럼버스가 이 그 항해를 하게 된 그런 목적은 뭐냐면, 그 당시 유럽에는 그 동방으로부터 많은 물자를 이제 무역 교류를 통해서 받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향신료, 후추를 대변하는 그 후추를 중심으로 하는 이 향신료가 이제 동방으로부터 많이 왔는데, 왜냐하면 유럽 사회는 이제 육식 사회인데 어, 매- 어, 음식들이 이제 대부분 육류인데, 육류 그때는 냉장고가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상한 음식들이 많은 거죠. 상한 고기들.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런 상한 고기를 후추라는 향신료를 넣어서 요리를 하면 그 잡냄새가 제거가 되고, 그래서 후추를 굉장히 애용하던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 후추를 이 교역료를 통해서 이제 저렴하게 공급을 받다가 중간에 그 아랍권 세력이 이제 생긴 거예요. 오스만 제국이라고. 그러니까 이 적대 국가, 종교적으로 적대 국가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동방하고의 무역 교류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곧 뭐냐면 공급망이 힘들어지면서 위험 수당이 붙으면서 후추 가격이 굉장히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후추를 블랙골드라고 합니다. 금값이란 얘기예요, 후추가. 그래서 이 후추를 비롯한 동방의 물자를 좀 더 싸게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를 그때 많이 했는데, 이때 콜럼버스가 음, 서쪽으로 편서풍을 타고 서쪽으로 가면 굉장히 비교적 가까운 기간 안에 아시아에 닿을 수 있고, 그 아시아에서 후추를 배에 가득 싣고 오면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 가지 정보를 채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만든 정보를 갖고 각 나라 왕들에게 이제 자기는 물자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업을 펼칠 만한 자금이 없으니까 자금을 후원받기 위해서 유럽 각 나라 왕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러 다녀요. 어, 이건 이제 우리가 뉴스킨 비전을 받고 뉴스킨 사업 설명을 하러 나의 지인들 또 그의 기타 여러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 또는 데모를 하는 작업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거절당해요. 영국으로부터 거절당하고 프랑스로부터 거절당하고 자기가 태어난 자기의 국가 이탈리아에서도 거절당하고, 그 7년 동안 그런 사업 설명을 하러 다녀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후원만 하면 굉장한 부를 내가 이룰 수 있다. 근데 다 거절했는데 딱 한 사람만 이 콜럼버스의 이 계획을 눈치챕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사벨 여왕의 스페인을 통일시킨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콜럼버스가 이제 그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벨 여왕하고 페르디난도, 이사벨 여왕 남편 그 페르디난도 왕 앞에서 콜럼버스가 자기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한 거예요.
이사벨 여왕이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고 있죠. 이게 아마 이 콜럼버스의 계획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과연 이게 가능한지 이걸 아마 고민하는 모습을 아마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벨 여왕으로부터 후원을 약속을 받고 세 척의 배를 갖고 항해에 이제 올라탑니다. 근데 이 배가 뭐 굉장히 큰 배가 아니에요. 가장 큰 배가 이제 산타마리아라는 배인데 길이가 20m예요. 폭은 8.5m 정도. 그러니까 여의도의 그 선상 그 여의도에 떠다니는 그 크루즈 배보다도 오히려 더 작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작은 배들을 갖고 이제 그 대서양을 횡단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해서 이 1차 때 성공을 해서 가져온 그런 보물들 그걸 이 이사벨 여왕과 페르디난도 왕 앞에 펼쳐놓고 이제 무용담을 펼치는 그런 장면을 이제 그린 이제 그림인데 그래서 콜럼보는 그 이후에도 네 차례 그 항해를 합니다. 후원을 받아서 두 번째 항해를 할 때는 굉장한 인기몰이를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금이 있다. 갔다 왔더니 거기는 금광이 많이 있고 굉장히 풍부한 물자가 있다. 누구든지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굉장히 많은 홍보가 돼서 2차 원정 때는 이사벨 여왕이 그 항구까지 나와서 배웅을 할 정도로 온 국민이 나와서 배웅할 정도로 아주 성대한 그런 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배도 이제 많아졌죠. 막 1,500명 정도가 참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근데 이 2차 원정을 통해서 그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으로부터 이제 그 신대륙의 총독자리를 부여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익의 20%를 받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 건설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차 원정하고 제독으로 근무하면서 감옥에 가게 돼요. 왜냐하면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존 세력, 귀족들의 그런 영향과 그다음에 콜럼버스도 뭔가 뭐 잘못된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역사에 표현된 내용, 행간,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읽어낸다면 아마 인간관계에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귀족 세력들이 새로 떠오르는 콜럼버스, 이사벨 여왕의 총애를 받는 콜럼버스의 그 여러 가지 것이 좀 눈에 거슬렸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신대륙의 총독으로 부임을 받고 총애를 받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기 질투가 있었는데 그걸 지혜롭게 대처를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3차, 4차는 이제 자비로 별로 환영받지 못한 탐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 땅이 콜럼버스는 죽는 그날까지도 아시아라고 믿고 있었어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너무 편협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을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탐험가가 아메리카 본토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대륙 이름을. 그래서 발견은 콜럼버스가 했지만 역사에 남는 그 지명은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만 그런 결과를 얻게 됐는데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하면 스페인으로부터 굉장히 스페인 귀족으로부터 시기 질투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3차, 4차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탐험이었었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사기꾼을 한 질책을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에 묻혀 있었어요. 콜럼버스의 그런 항해, 그거는 이사벨 여왕이 죽음과 함께 든든하게 후원 역할을 했던 이사벨 여왕의 죽음과 함께 역사 속에 묻혔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콜럼버스의 아들 디에고가
자기 아버지의 업적이 너무 귀족들에 의해서 묻혀지고 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그 발굴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콜럼버스라는 인물을 이제 역사적으로 알게 된 계기가 된 건데, 그래서 이 콜럼버스는 자기의 영예로운 그런 업적이 이렇게 무시당한 스페인이 너무나 싫어서 스페인에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다른 곳에 묻어라. 그래서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콜럼버스의 무덤이 처음에는 그 도미니카 공화국, 지금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었어요. 근데 그 도미니카 공화국이 프랑스 식민지가 되면서 이 무덤이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쿠바로 또 쫓겨나요. 그래서 쿠바에 묻혀 있다가 쿠바가 미국 식민지가 되면서 미국에서도 콜럼버 무덤 파가라 그래서 스페인에서 이제 파가게 됐어요. 다시 무덤을 가져오게 됐는데 스페인에서 이제 콜럼버스 무덤을 갖고 왔는데 유언이 있잖아요. 절대 스페인 땅에 묻히지 않겠다라고 유언을 했잖아요. 콜럼버스가. 그래서 이 망자의 유언을 또 거스를 수가 없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공중에 띄우자 관을. 이게 콜럼버스의 관입니다. 세비야 성당에 있는 콜럼버스의 무덤에 제가 이제 그 세비야 여행 갔을 때 콜럼버스 무덤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이 무덤 관을 들고 있는 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콜럼버스가 살았던 그 스페인 지역의 왕족들이에요. 특히 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뒤편에 있는 왕은 페르디난드 왕이에요. 이사벨 여왕의 남편. 왜냐하면 콜럼버스를 감옥으로 보내게 지시를 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미안하다는 표시로. 이게 이제 콜럼버스의 그런 지금 현재 세비야 대성당에 있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유언대로 스페인 땅에는 안 닿은 거예요. 관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콜럼버스의 유언에 의해서 이런 무덤이 생겼고요. 그래서 콜럼버스의 일대기를 통한 이 대항해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우리 비즈니스를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뉴스킨을 발견을 했어요. 굉장한 발견입니다. 그렇죠? 이 신대륙을 몰라보는 사람도 있고 지혜롭게 알아보는 이사벨 여왕 같은 그런 분도 있는데 아마 우리 모두는 뉴스킨을 눈치챈 이사벨 여왕과 같은 그런 지혜가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신대륙을 발견한 이 콜럼버스 입장에서는 이미 대륙 이름도 아메리고 베스푸치한테 뺏겼어요. 자기가 먼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콜럼버스가 항해를 한 두 번째 항해 선단에 참여했던 선원에 불과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이름도 뺏겼고 그다음에 개인 역사로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도전적이고 수만 7년여에 거쳐서 유럽 각국 왕들한테 사업 설명하면서 다녔던 그런 인고의 시간을 이사벨 영을 만나면서 꽃을 피웠는데 이 꽃을 제대로 활짝 피게 못하고 감옥에 가고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3차, 4차 항해는 보잘것없는 죽었을 때는 거의 역사 속에 묻혀버린, 그래서 가까스로 아들의 힘에 의해서 그 콜럼버스의 이제 역할이 역사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 뉴스킨 사업하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뉴스킨을 받아들인 발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열린 사고를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콜럼버스가 열린 사고를 좀 갖고 있었다면 바로 일주일만 더 항해를 깊이 했어도 아메리카 대륙은 콜럼버스의 눈에 의해서 발견이 됐을 것이고 지금 아메리카 대륙은 아마 콜럼버스 대륙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닫혀 있었어요, 사고가. 그다음에 자기가 아시아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고에 너무 갇혀 있었던 거죠. 만약 이게 아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고, 동방견문록이라는 그런 그 책에 의해서 영감을 얻어서 이 항해를 계획을 항해가 꿈이었었는데
만약에 여기가 아시아가 아니고 다른 대륙이다라는 열린 사고를 조금만 갖고 있었다면 아마 지척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이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이 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콜럼버스가 감옥에 가고 그런 것이 뭐 역사에 의해서는 콜럼버스가 굉장히 많은 악행, 그 다음에 콜럼버스하고 같이 파견됐던 그 식민지에 파견됐던 귀족들을 좀 처형을 하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뭐 그 귀족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처형을 했을 텐데 이 귀족들하고의 그런 인간관계에 실패한 결과가 아마 감옥에 가고 전 재산을 몰수당한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킨을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뉴스킨이 이 발견만큼 뉴스킨을 알아챈 이사벨 여왕의 지혜만큼 빛나는 꽃을 피우려면 콜럼버스가 자칫 실수했던 부분을 우리는 그 반면 교사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상 열린 사고를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무엇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열린 사고로 사물을 본다면 아마 콜럼버스의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반복됩니다. 그렇죠? 아주 심한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도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굉장히 굴곡된 역사 굉장히 많고요. 친구끼리의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굴곡된 역사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역사책에 기록된 인간관계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 주변, 우리가 늘 살면서 겪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열린 사고로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발견한 뉴스킨이라는 이 항해가 성공적인 항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 중에 그 성공의 80%는 인간관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인간관계는 누구나 다 좀 힘들어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 인간관계는 그래서 꼭 터득을 해야 되는 테크닉이래. 꼭 터득을 해야 되는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콜럼버스가 이 대항해를 통해서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 지구 역사, 유럽의 작은 역사에서 지구 전체 세계 역사로 활짝 대항해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닫혀있던 사고, 자기만을 믿는 그런 아집,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실패한 그런 결과 때문에 이 개인 역사는 이 대항해 시대를 연 그런 업적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뉴스킨을 발견을 한 이 지혜로움을 활짝 꽃 피우려면 항상 열려있는 사고, 그 다음에 항상 부드러운 인간관계, 폭넓은 인간관계, 그 다음에 항상 나의 그 인간성을 뿜뿜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인간성으로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 테크닉에서 성공을 한다면 우리가 발견한 이 뉴스킨 항해는 보다 더 활짝 꽃을 피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과 함께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뉴스킨 사업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수장님.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녹화 번호를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메일 주세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이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